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최근에 나온 부동산 뉴스 소식 한 가지를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주제에서 언급했다시피 아파트 청약 신청부터 당첨자 확인 등 청약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아파트 투유가 없어지고 청약 홈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소식으로 여러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이 아파트 투이라는 사이트가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게 2002년부터 2020년 최근까지 약 18년 동안 이 아파트 투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졌었거든요. 특히 내 집 마련이 정말 간절했던 무주택자들의 경우 기다리고 있는 청약 아파트의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투이 사이트에 자주 접속을 했었는데 저 역시 관련 소식을 얻기 위해 자주 접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집 공고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아파트 투이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고 그렇게 신청하고 나서 접수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아파트 투이를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접수한 단지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그리고 당첨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아파트 투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이처럼 청약 관련해서 꼭 필요했던 존재가 바로 이 아파트 투이라는 온라인 청약 신청 사이트였는데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된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투이를 통해 기쁨과 환희의 기억으로 남았을 테고 당첨되지 못하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들에게는 아픔의 기억으로 남겠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올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될 듯 싶습니다.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의 이름은 청약홈이라고 하는데요. 잠정 결정된 이름이긴 합니다만 다음 달 2월부터 바로 서비스가 시작한다고 하니 이 이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왜 잘 쓰고 있던 아파트 투유가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무주택 기간이나 재당첨 제한 기간 등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확인하고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헷갈리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절차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가점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잘못 체크했다면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청약 당첨자 53만여 명 가운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무려 5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적격 당첨자가 전체 당첨자 수에서 10% 정도 나왔다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거라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청약홈이라는 시스템은 부적격 당첨자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기존의 아파트 투이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할 때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무주택 기간이나 분양가족수 등의 항목들을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고 입력했었는데 이제는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을 신청할 때 세대원 정보나 무주택 기간 등 입력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뜨게 함으로써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기간 착오나 계산 오류와 같은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언제 취득했고 언제 팔았는지와 같은 자세한 필요 정보까지 자동 입력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청약 시스템은 이런 부적격 당첨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오는 2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렇게 부적격 당첨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예비 당첨자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적격 당첨자 혹은 당첨 포기자로 인해 예비 당첨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적격 당첨자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 테니 예비 당첨자는 거의 무의미해진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첨 포기자도 있긴 하겠지만 예비까지 올 수 있었던 많은 물량은 대부분 부적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첨 포기자보다는 부적격으로 인해 생긴 예비 물량이 더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로 당첨될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아파트 투유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고 KB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아파트 투유와 별도로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했던 KB국민은행 청약 통장 가입자들도 앞으로는 청약 홈으로 신청이 일원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감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시스템 설계는 다 되어 있지만 관련 DB를 취합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했던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에서 2월부터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도입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듯 싶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면 그때 다시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간에 매년 청약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청약 신청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바뀐다고 합니다. 앞으로 알아야 하는 제도는 점점 쌓여만 가는데 그를 이용하는 신청 서비스도 이제 다시 적응해야 되겠네요.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